이 양자역학을 토대로 설명하는 전자의 위치, 바로 오비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방금 말한 대로 전자는 관측하기 전에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했듯이 이 궤도로 전자가 돌고 있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쪽 궤도로 양자 도약하고 다시 아래쪽 궤도로 양자 도약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게 현대의 양자역학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자가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분포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서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이렇게 무수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자를 무수히 찍는 거예요. 이 점을 어디까지 찍을 수 있어요? 온 우주에 찍을 수 있어요. 가능성, 확률이니까요. 이렇게 온 우주에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만든 모형을 바로 전밀도 모형이라고 말해요. 전밀도 모형.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곳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주 끝까지 모두 점을 찍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공간까지의 이렇게 경계면을 그어서 경계면 모형으로 보통 오비탈을 나타내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이게 바로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양자수라고 있습니다.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4가지 양자수로 나타냅니다. 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보통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양자수고요. 이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의 상태, 특히 전자의 스핀을 나타내는 양자수입니다. 첫 번째 양자수인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 및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가 크고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요. 주양자수는 우리가 보어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했던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과 비슷합니다. 주양자수가 1은 K껍질과 비슷하고 2는 L껍질, 3은 M껍질, 4는 N껍질과 비슷하죠. 그런데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준위는 뭐냐? 그냥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부양자수가 다르면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자수는 방위양자수라고도 말하고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가 n이면 부양자수는 0, 1, 2,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양자수가 n, 부양자수가 L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0밖에 안 되고 주양자수가 2면 부양자수는 1, 0 주양자수가 3이면 부양자수는 2, 1, 0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부양자수가 0인 걸 S기호로 표현하고 부양자수가 1인 걸 P라는 기호로 표현하고 부양자수가 2인 걸 D라는 기호로 표현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이따 한꺼번에 하면 아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부양자수가 0이면 전자는 공 모양의 s오비탈에 존재하고 부양자수가 1이면 전자는 R형 모양의 p오비탈에 존재합니다. 공 모양의 s오비탈은 요렇게 생긴 거, R형 모양의 p오비탈은 요렇게 생긴 거죠.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자가 s오비탈에 존재한다 또는 s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 맞는 설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이상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비탈이라는 건 결국 전자의 존재 확률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고 그 함수를 풀어내서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점을 찍은 것, 그 점을 찍은 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 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전자 자체가 바로 그 오비탈에 의한 표현 방식이니까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한다, 들어간다, 존재한다 라는 거라고 이해해줘야 돼요. 오비탈이라는 게 어떤 공간, 오비탈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으로 전자가 쫄래쫄래 가서 뿅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실은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각각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 0인 오비탈, 1인 오비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오비탈을 표현할 때 앞에 주양자수를 쓰고 그 뒤에 부양자수의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1s 오비탈이라고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2이면서 부양자수가 0이니까 2s 오비탈, 얘는 주양자수가 2이면서 부양자수가 1이니까 2p 오비탈이라고 쓴다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빈칸에 맞는 오비탈 종류를 써볼까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써보세요. 써봤나요? 함께 써보죠. 먼저 주양자수가 2니까 2, 주양자수가 3이니까 3, 부양자수가 0이니까 S, 부양자수가 1이니까 P, 0이니까 S, 1이니까 P. 이런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까지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 그리고 양자역학, 전자가 가지는 파동성과 입자성의 의미를 했고요. 그리고 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젠 오비탈이다 라는 것, 오비탈은 확률의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두 가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안녕.